참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뭔가 성과를 내 보여야죠. 이러다 보니 지금 신당 만든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이준석 전 대표, 내가 해도 대통령보다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선 도전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신당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당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분은 어쨌든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갑자기 등장하시더니만은 딱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만약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광주 시민 앞에 서게 될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때 광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물어봐 주세요. 누가 잡범이고 누가 뭐 나쁜 놈이고 이거 계속 하실 거면은 저는 그거는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석 씨 대선 행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언젠가 가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하지만은 제가 열심히 하면은 근데 지금 제가 갔을 때 뭐 지금 가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의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하기 위해가 정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분은 3년 뒤에 정치 그만하실 분이에요. 예. 그분을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 가서 한 발언의 일부입니다. 저 내용은 이제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과 경쟁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깎아내린 건데요. 자, 신당 논의가 이제 아주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가 신당을 맞아들일 때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당이 조금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들 중에 대다수가 다시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과 합칠까라는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과 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는 광주도 이제 완전히 계열이 다른 신당을 한번 맞아들일 때가 됐다. 자, 광주까지 가서 이제 신당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정결환 교수 보시기에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흔드는데 본인은 대구 쪽 출마 얘기하기도 하고 또 광주에도 공을 들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는 신당의 그림 어떤 것 같습니까? 글쎄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떤 신당의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아마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지금 돌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또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어떤 그 횃불도 쏘면서 열기를 고조시키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마지막 그 신당의 모습은 아마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조가 되면 좀 넓음의 전국 제3지대 신당을 표방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지지율이 또 약간 저조하거나 국민들 열기에 좀 가라앉으면 뭐 제가 볼 때는 과거 보여줬던 뭐 영남권 신당이라든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뭐 영남권 신당에 좀 우선 집중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그 갈래는 타지지 않겠는가. 그 중요한 기준은 아마 신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율이 현재 무당파를 중심으로 한 30%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총선이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 또 양당으로 약간 수렴되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30%의 무당파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급의 존재. 근데 이걸 이준석 대표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확고한 지지 기반.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마 2030의 어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뭔가 지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보여줄 파괴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는 그 신당의 어떤 그 위상이랄까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반윤 어떤 그 이미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제3지대 신당에 대한 뚜렷한 지향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파괴력을 좀 예단하기는 좀 저는 다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몇 군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온라인 연락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온라인에서 관광버스 920대 모아보자 이런 글도 올렸는데 920대 이번에 장제원 의원 관광버스 92대 동원한 것 그거를 지금 패러디한 것 같죠? 920대면 42,000명 92대가 4,200명이었으니까 근데 벌써 35,000명 모였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10만 명 지금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지지자 연락망 구축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들어오기 전입니까 39,500명? 39,500명?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 기대했던 숫자에 비해서는 초과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전당대회 때도 한번 명부 작성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뭐 다 해보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가면. 최종적으로 10만 예, 명? 예. 목표가 10만 명이군요. 근데 그건 이제 열심히 모아서 이제 연락망 구축하면 그런 거고요. 예, 실제로 제가 12월 27일 얘기하긴 했는데요. 예, 그런데 창당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우선 다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하셨으니까 그냥 뜸들이지 말고 예. 그냥 창당 선언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뜸 들이는 거 아닌데요. 원래 다 이렇게 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한다고요? 안철수 의원 옛날에 국민의당 2 말고 국민의당 1 창당할 때 한 1월 말에 했을걸요? 예. 예. 그래? 원래 다 그렇게 해요. 아니 창당 시점을 언제 하는 거 말고 네.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거 말이에요. 선언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보통 12월 말쯤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간보고 뜸들이는 게 아니라요. 원래 총선 앞두고 이런 게 있어요. 국민들께서 정치 고관여층 말고 네.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보통 총선 때 예. 총선에 대한 관심을 한 3개월 전쯤에 형성하시는 경우 많고 예. 특정 후보에 대한 관심, 지역구 후보에 대한 거는 한 달 전부터 형성하시는 경우 많아요. 선거 기준으로. 예. 어차피 창당 시점 12월 초로 잡고 그러니까 있어요. 시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뭐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려. 자,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신당은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날짜도 이제 12월 27일 날 띄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 발언 논리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신당 만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화할 것 같냐? 안 할 거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신당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자꾸 진행자가 확실하게 선언해라 라고 하는데 12월 27일 사실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론전을 하면서 동력을 계속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우리가 어디 이제 육지에 상륙할 때 계속 몸집을 키우잖아요. 바다에서 에너지를 계속 충전하면서 이제 몸집을 키우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두 가지 물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한적 요소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대선 주자급이 있느냐? 그런 정당이 성공한다.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지역 기반이 있어야 정당은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급 간판이 있을 때만 성공했다라고 제3지대 정당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되고 나서야 대선 주자급이 된 거다. 후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나 정치에 관심 적은 사람들에게 정치인 지금 누구 아냐 물어보면 5명 중에 1명은 나를 얘기할 거다. 내가 즉 대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터뷰에서 또 대선 주자라고 본인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기반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 출신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줬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보다 특정한 시기에 가장 정치적 변화를 열망하는 쪽에서 표를 몰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리도 이미 본인은 이제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 계속 이제 숫자 이번에 34,000명을 공개한 것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보내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내 모델은 친박연대 모델이다. 그러니까 친박연대 모델이 어떤 말하자면은 본인의 자생적 정당보다는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정당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에 어떤 본인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미뤄 짐작해서 봐서는 12월 27일 저 창당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여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에너지 차원에서 태풍의 눈이 키워내는 것처럼 계속 키워내는 과정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을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지금 이런 구도 속에서 과연 유리한가 하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거네. 그러면 이준석 지지하는 쪽이 국민의힘에서 좀 빠져나오고 보수가 분열이 되면 보수 분열은 민주당의 필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거나 이 정치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꿀렁꿀렁거리면서 신당 분위기를 막 띄우죠.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혁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구에 갔는데 이건 뭐 완전 출정식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뭐 대구를 사랑합니다. 대구 뭐 옛날부터 사랑했습니다. 올라오려고 하는데 너무 뭐 사진 찍자, 사인해달라 이런 요청이 빗발쳐서 원래 기차도 놓치고 3시간 뒤에 다른 기차 타고 왔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는 총선, 그 얼굴 한동훈 얼굴로 바꿔서 내고 뒤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낮으니까 윤석열 얼굴이라는 게 곧 한동훈 얼굴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한번 치러보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보수가 갈라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역동으로 봐야 되는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즐기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대구에 가가지고 아주 뭐 대구 시민들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법무부 공식 일정이기는 한데 총선 앞둔데다가 뭐 이준석 대표 신당도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겁니다.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전영 교수, 이제 정치인 다 된 거죠? 저 근데 대구 가서 한번 보니까 총선 출마 결심했다고 느꼈습니다. 6.25 관련 얘기도 했었거든요. 뭐 6.25 때 나라를 지킨 대구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두 번째로 총선에 대해서 물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총선이 중요하고 뭐 돈 버는 국민이 어쩌고, 이 말 자체가 총선에 나가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정말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혁신의 얼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에요? 검사 정권의 폭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닌가요? 그런 인물을 내세워서 뭐 혁신이 어쩌네, 저는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실소가 나왔습니다. 혁신이 되려면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고 민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인데, 엉뚱하게 정부 내에서의 찐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을 얼굴로 내세운다?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구니까 저렇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이 어디로 갈지는 분명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꼭 짚을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 자꾸 범죄 피해자 얘기하는데 이거 범죄 피해자 지원하는 분들 만나면 한동훈 장관 돌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런 예산 삭감해가지고요,
곳곳에서 날리고 관계자분들이 집회하고 성명 내고 있는데 뭐 저기 가가지고 범죄 피해자 지원 우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깡통 정치라고 해요. 말로만 해놓고 예산이나 인력은 확보해주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참사 논란 계속되면서 도대체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냐 비판 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아 윤석열로 난파되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 또 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좀 이런 비겁한 술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윤석열 따라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참여 군불 떼다가 대구부터 찾았지요. 야 그렇게 해봐. 그게 제일 약발이 좋아. 그런 조언을 받았을까요?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뭐 생각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거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십니까? 그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답변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럼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예.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으냐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임세훈 대변인 저 발언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아니 하고 싶은 게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없었다고 그러더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많다고 그러면 아니 10초 전에 본인이 한 말을 또 바로 자기 부정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일국에 하고 싶은데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저는 참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저는 정치 직업 본인이 폄하했던 그 직업 정치인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발언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직업 정치인 얘기하면서 자기 손으로 돈 버는 생활인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직업 정치인이 직업인 사람이 정치인인 겁니다. 뭐 직업 정치인 따로 붙일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말 즉슨 정치인에 대한 일부의 폄하와 조롱이 전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기 손으로 돈 버는 생활인이라고 했는데요. 다 자기 손으로 돈 벌지 남의 손으로 돈 벌지 않아요. 다 여기서 남의 손으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한동훈 장관님 주변에는 남의 손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모든 국민은 다 자기 손으로 돈 벌어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왜 굳이 했냐면요. 정치인에 대한 폄하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동훈 장관 국회에 나가면 국회의원들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물론 국회의원이 잘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국회의원을 조롱했는데 본인이 또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 모순 덩어리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전여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아이돌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뭐 BTS급의 버금나는 아이돌을 비교했는데요. 그 우리 BTS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국가적 영웅입니다. 함부로 비교하지 말아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고요. 제가 BTS 팬으로서 우리나라에 건드려야 되지 말아야 할 다섯 개가 있어. 5군데가 있는 5명이 있는데요. BTS, 아이유, 김연아, 유재석, 백운기입니다.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야. 근데요, 저는 방금 우리 임세훈 대변인 발언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미움이라고 그럴까? 또는 어떤 분노가 있지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 저 얘기하면서 약간 좀 두려움 비슷한 걸 느꼈어요. 저런 말들이 분명히 젊은 층들한테는 소구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세현 대변인은 들으면서 방금 전까지도 뭐 하고 싶은 일 없다고 그래놓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먹힐 수 있어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하고 싶은 거 없다고 그래놓고 지금 하고 싶은 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고 싶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다. 내 앞에 해야 될 일이 많다. 그 일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근사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먹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감, 차기 대통령감 누구냐? 이재명 21%, 한동훈 13%가 나와요. 한국 갤럽 조사에. 지금 이미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은 뭐 땡큐 윤나땡 민주당이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나땡 해가지고 땡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들여다봐야 민주당이 어찌됐든 막 이쪽은 꿀렁꿀렁 하잖아요. 이준석 나와, 한동훈 나와, 이용환 나와. 지금 보면 민주당이 안 보여요.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이 완전히 저쪽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저쪽은 뭐 저쪽이 나중에 새로운 주자들인가? 막 이런 관심을 막 갖게 하니까 이쪽에서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큰 판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걱정을 한단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막 북적북적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민주당의 대변인은 그냥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논평 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선우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동훈 장관은 어제 보란 듯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공개 행보를 펼쳤습니다. 말로는 예정된 통상적 방문이라지만 총선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정인환 교수, 민주당 대변인, 그래 너 잘났다 흥치뿡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띄워주기에 일조하고 있는 거죠. 앞서도 앵커께서 그 심정을 잘 표현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유럽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보시면요. 지금 점유율을 누가 높이고 있냐. 점유율 70%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국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점유율하고 있는 사람 비율로 따지면 이준석, 인요한, 그다음에 한동훈까지 나섰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쪽의 야권의 지형에서는 누가 지금 그 점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조차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 물론 이게 언론, 보수 언론의 어떤 지형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뭐냐. 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쪽 정부 여당은 말이야 요즘에 한동훈까지 뜨고 말이야 쾌속정을 몇 대씩 지금 띄우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전체적인 이미지는 한국모함 같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만에 하나 이 점유율이 골 결정력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기가 이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민주당 전략이 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새겨볼 대목은 많다. 자,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또 뭡니까? 언론에 우리는 또 청년층 관련 현수막 잘못해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비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좀 우리가 반성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 한동훈 장관이요. 전 출마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출마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이제 대응 카드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미 한동훈 장관은요. 본인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또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민 정책 이게 바로 자기는 민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요. 광주 전남 영암 갔다 왔지요. 경남 거창 갔다 왔지요. 자, 대구 전라북도 갔다 왔지요. 대구 갔지요. 오늘 대전 갑니다. 사실상 지금 외곽에서 총선 행보에 들어간 거다.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내놓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카드로 맞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가 하나씩 지금 나와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내년 총선 어떤 총선이 돼야 합니까?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준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총선입니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여당 쪽에요,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있지요. 밥만 먹고 정치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8단, 9단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여론을 어떻게 하면 틀어버릴까? 뻥 터지기 직전인 이 풍선에 어디를 콕 찔러서 바람을 슬슬 빼게 할까? 이것만 연구합니다. 그걸로 이제 밥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거기에 놀아나면 내년에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